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포츠로 두뇌를 단련하라 라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만 하면 뇌까지 근육이 되어버려 못쓰게 된다라는 농담도 진담도 아닌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부에 들어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운동만 하다 보면 성적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는 연계학습에 따른 지식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아이라도 한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단기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공부니 시험이니 하는 이야기 자체를 터부시하는 운동부도 있고, 학원에 다니거나 일반 교과를 공부하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 머리가 좋다라는 말은 주로 기호를 조작하는 능력이나 언어 정보 처리 능력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운동 감각이나 기술이 있어도 정확한 언어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언어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신체 감각이나 기술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일본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나가시마 시가오카 타격 훈련을 지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훈련 내내 허리를 휙 비틀면 방망이가 휙 하고 돌아서는 고음이 날 거라면서 이 휘웅하는 소리가 나야 한다며 의성어와 의태어를 잔뜩 섞어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 본의 아니게 나가시마 감독의 인식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언어 표현력과 운동 감각 또는 인식 능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도 자신이 무언가에 숙달하는 요령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 능력은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도 기술을 모방하고 훔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이 능력은 지극히 보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이 능력에 숙달하여 기술로 만들어두면 어느 영역에서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숙달을 위한 숙달, 즉 숙달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숙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숙달의 원리를 찾으려 하면 핵심을 파악하고 큰 틀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여러 조건을 제한하여 단순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숙달의 원리를 찾는 데 유리한 방정식입니다. 시작 단계를 지나면 조금 더 복잡 다단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투쟁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축소판인 미니어처 세상에서 숙달의 모델을 찾는 과정이 전제됩니다. 스포츠는 숙달에 이르는 미니어처 모델을 찾기에 최적의 분야입니다. 스포츠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고 현실보다 조건이 훨씬 제한적입니다. 탁구를 예로 들면 탁구대 크기나 라켓의 형태와 무게, 그리고 한 번 바운드된 공만 받아 칠 수 있는 등의 규칙은 경기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제한 사항들입니다. 이렇듯 일정한 한계점들이 있어야 핵심 기술을 확립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그 규칙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마음껏 연습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유의미해집니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시합과는 별개로 연습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체험과 연습을 통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술의 가치나 훈련법을 자각하는 과정은 실전 경험보다 각자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깨치기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선택한다면 그 종목은 선천적인 운동 능력이나 감각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종목보다는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경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탁구는 특히 기술적인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종목입니다. 축구도 기술이 중요한 스포츠지만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초등학교 축구팀과 시합을 하면 성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탁구는 다릅니다. 성인 초보자가 기술을 제대로 익힌 초등학생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좀처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격이나 체력만으로도 경쟁이 되는 축구와 달리 탁구는 더 많은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탁구 기술은 저마다 특색이 명확하고 그 기술을 익힌 사람과 익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백핸드 횡회전 서브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봐도 명확하고 사실적인 요소입니다. 축소판을 통해 연습하는 것 좋습니다. 기술 습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은 적절한 숙달 모델을 찾기 위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당한 수준이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익혀야 하는 기술이 무엇이며 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환경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목적의식이 강한 지도자가 없는 클럽 활동 등에서는 선배들로부터 이어내려온 체계 없는 방법을 아무런 목적의식 없는 상태에서 단순 반복하면 형식적인 연습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기술을 향상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축소판을 통해 연습하기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한 페터 에커만이 집필한 괴테와의 대화에서 괴테는 기술을 향상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작은 규모로 세분화하여 보는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을 10에서 12개 정도의 짧은 시 단위로 나누어 그려보는 걸세. 운율을 작업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시에 있는 다양한 표현법이나 형식 등이 큰 도움이 될 거네. 이런 방식이 몸에 배면 아무리 범위가 넓어도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다. 괴테의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가끔은 시가 아니라 희곡풍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 정원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해 봐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잘라보면 일 자체도 즐거워지고 대상의 다양한 특징도 훨씬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체를 그 자체로만 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탁구는 테이블 테니스라고 부를 만큼 테니스의 축소판 같은 스포츠입니다. 이 두 가지 스포츠의 관계에 얽힌 인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테니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김이라는 신입 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당한 탁구 실력의 보유자였지만 테니스는 완전 초보였습니다. 물론 탁구와 테니스가 게임의 형식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이나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를 잘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테니스도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역시 입회 초기에는 그닥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전 속도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술의 순서를 매기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우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인식한 뒤 그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기술을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연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우선 베이스 라인이 되받치는 경기 스타일로 높은 타점에서 볼을 찍어 누르듯이 때리는 방식의 포핸드 중심의 공격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탁구에서 익힌 발 놀림의 장점을 살려서 대부분의 공을 포핸드로 그리고 높은 타점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 외의 기술, 예를 들어 로드발리 같은 기술을 연습하는 일은 좀처럼 드물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주특기로 정한 포핸드는 어떤 기술보다 철저하게 연습했습니다. 테이크 백이나 플로스루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고 30cm 안에서 오가는 스윙을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씩 반복하며 임팩트의 정확도를 높여갔습니다. 자신의 선택한 기술을 철저하게 단련한 덕분에 그는 테니스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거머쥐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내가 가장 감명받은 점은 그가 시합 중에도 연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습에서는 강한 타구가 가능했다 해도 막상 시합에서 연습 때처럼 편안하게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고 시합에만 나가면 손이 오그라드는 듯했고 10년이나 테니스를 했으면서도 시합에서는 좀처럼 강한 스트로크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술 연습했어도 결정적인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믿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술을 한두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연습과 실제의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연습 때와 동일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특기를 연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도 같은 운동, 비슷한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해라.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좋은 하루를 응원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